강수돌 선생의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어, 그런 말 쓰잖아. 우리 뭐, 야, 저 집 되게 잘 살아. 어, 우리 뭐 주원이네 집 엄청 잘 살아. 아니면 야, 선생님 되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음, 민재, 차민재? 네, 민재네 잘 살아? 라고 물어보면 뭘 묻는 걸까? 음, 민재네 식구들 잘 사나? 혹은 민재는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일단은 분명 절대적과 상대적인 것 같고요. 어, 잘 산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무엇을 어, 묻는 질문 같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 누구 잘 살아? 라고 하면 어떨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 성공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지. 돈 많을 때.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집 돈 많아와 같은 의미로 거의 쓰이잖아. 네, 그지? 아, 정말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건강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사랑하면서 산다든지 혹은 뭐 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산다는 그 집 잘 살아, 누구 잘 살아라고 얘기할 때 잘 안 쓰는 거는 같아. 그지? 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우리가 좀 관점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혹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약간 비판적인 태도로 서술한 책이야.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이 책이 어떤 진리는 아닌데 질릴 수는 없지. 그런데 어떤 것은 있냐면 우리가 사실 자유주의 혹은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익숙하게 우리의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 인간들의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무엇으로 부르든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더 낸 사람이 사회적 부와 사회적 좋음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의 이런 사회의 규칙, 사회 공동체의 규칙 자체가 사실은 어떤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 진짜 우리가 잘 살고 있나? 도대체 우리가 누가 잘 살아라고 하면 그 집 부자인지만 얘기하고 그 집 돈 많아? 좋은 차 타? 뭐 이런 뭐 비싼 집에 비싼 아파트에 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 관점을 갖는 책이야. 강수돌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고, 이 책의 저자지. 61년생이니까 뭐 나이는 뭐 이제 제법 되셨던 분이고 음, 경영학을 그 전공을 하셨네요. 이 책에 좀 어려운 개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오늘 질문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음, 일단은 낙수 효과라고도 하는데 트리클 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와인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컵이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위에다가 샴페인을 부으면 위 잔이 흘러 넘쳐서 아래에 가득 차고 또 밑에 이렇게 또 잔들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계속 위에다 갖다 부으면 얘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밑에까지 따라져서 밑에 있는 것들까지 다 찬다. 이게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이제 적화 효과. 뭐냐면
아래로 누적되는, 쌓인다. 낙수 효과는 뭐야? 물방울이 떨어지는 효과다. 혹은 하방 침투 효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트링클 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지. 어, 이 뭐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채택한 경제 정책인데 음, 이시은, 네. 시은아, 이 책 다 읽었나 시은이? 아니요, 저 책을 다 못 빌렸어요. 아, 그래. 네. 이번 주에 선생님이 빌려줄 테니까 다 읽을 수 있도록. 네. 음, 그래. 어, 정다민, 다민아, 네. 어, 정다민 학생이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간단하게. 너무 어, 어려운 질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자, 게오르그 진멜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야. 독일 사회학자인데, 어떤 사람, 우리,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 그 상층 계층의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아래로 아래로 따라한다. 유행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을 이제 밴드, 밴드지. 외건. 그러니까 그 밴드부를 태운 트럭 효과라고 해서 어, 퍼레이드의 앞에 북치고 장구치는 밴드를 실은 외건, 트럭이 앞장을 서면 뒤에서 퍼레이드의 행렬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오는 그래서 그 상층에 선두하는 인플루언서가 뭘 하면 우리가 다 따라가지고 모방하는 것을 밴드 외건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위에 어떤 사람이 뭘 하면 밑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경제에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재벌이나 이런 엄청난 부자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하층민들, 우리 노동자나 농민들과 같은 일반 뭐 이런 사회 하층민들 혹은 뭐 보통 사람들, 민중들 혹은 뭐 그냥 보통 시민이라고 하는 뭐 중간에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회 계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계층에 지원을 하면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 중에 대체로 보수적인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야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냐면 부자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대기업을 운영하고 해서 이 부자들한테 감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된 것이 이 사람들한테만 이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하층민까지 도움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면 지금 우리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를, 법인은 뭐 우리 수민국어학원도 법인인데 회사예요, 회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어. 차민재군, 네. 대통령이, 지금 우리 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법인세, 회사의 세금을 감면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수요에 기대한 게 맞죠. 어? 트리클 다운 효과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 트리플 다운 효과를 기대하는데 한번 설명해봐 트리플 다운 효과를. 그대로 설명해요. 네. 응?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응. 대기업 이제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응. 음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내가 중상층이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어떤 운영 원리냐면 이런 거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금이라는 건 뭐야? 소득의 전체 순수입 중에 몇 퍼센트를 걷는 거란 말이야. 소득세 같은 경우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부자들 입장에서 나 그냥 내 세금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좀 덜 벌래. 어차피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데 누진세율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정부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높은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그냥 나 그냥 돈 조금 벌고 그냥 더 놀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면 국가 재정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자들이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거야.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노동자를 더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건설도 막 하고, 왜? 감세해주니까 돈이 남잖아. 그래서 생산과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실업자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슈퍼에서 빵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한테 지원하면 그 돈이 밑에까지 다 미치는 거야. 이게 트리클 다운 효과. 위에 와인병에 물을 따르면 밑에 잔, 밑에 잔, 밑에 잔. 그러니까 최상층의 기업인들이나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감면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남는 돈으로 펑펑 돈도 쓰고 투자도 하고 공장도 더 만들고 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회사도 더 차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트리클 다운 효과예요.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지? 자, 그러면 이 트리클 다운 효과의 반대가 바로 트리클 업 이펙트 혹은 파운테인 분수 효과라고 하는데 트리클 다운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면 상층에서 하층으로 흐른다라는 거라면 이건 분수는 거꾸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흐른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표적인 뭐 이 트리클다운 쪽은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라면 우리한테 지금 문재인 지난 정권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얘네가 트리클 다운이라면 이쪽이 트리클 업이야.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볼 때는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해 줘봐야 이 사람들 재투자를 하거나 공장 더 짓지 않아. 얘네들 그냥 돈놀이 해가지고 더 자기네 생산을 하지 않고 자기네 부만 계속 축적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라. 하층민한테 똑같은 돈이라도 여기다 갖다 붓지 말고 아래다 갖다 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데 얘네한테 지원을 해주면 하층한테 지원을 해주면 얘네들이 빵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자동차 사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면 니네 사회 상층민들도 결국에는 기업 운영해가지고 뭐 라면 공장에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니네도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이냐, 트리클 업이냐는 한정된 우리가 모아놓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모으고 있는 이 세금을 부자들한테 물 것이냐, 가난한 사람한테 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부자가 될까. 이거를 바로 트리클 다운하고 트리클 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를 자유주의 정부 혹은 우파 정부라고 하고 이런 정부 아랫사람들한테 도와줘가지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부자 니네도 부자 되는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 뭐 그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평등을 강조하는 통상 우리 좌파라고 하는 그래서 새는 그
김영희라고 하는 분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함께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뭐 홍세희 같은 분은 세느강이라는 프랑스의 세느강은 좌우로 흐른다. 좌로도 흐르고 우로도 흐른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역사의 앞에 발전하면 가면서 이 어떤 하나의 이론만을 중시할 수는 없고, 어떨 때는 상층 계층한테 그 경제적 이익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산과 재투자와 취업을 막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쪽에 도와주는 것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지만 지난 코로나처럼 윗사람들한테 돈 줘봐야 투자할 때를 못 찾는다면 괜히 자산 가격만 높아지고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사회에 돈만 넘쳐나가지고 물가 상승하고 아파트값만 오르고 부동산값만 오르니 주식값만 오르니 그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아랫사람들, 하층민들한테 혹은 보통 사람들한테 국가 자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만들자.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요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요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자, 은채야, 은채야, 정신호 군, 신우야. 네. 그래. 정신호 군이 볼 때는 트리클 다운이 맞는 것 같아? 트리클 업이 맞는 것 같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음, 트리클 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유는 소위를 자, 제대로 잘 그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볼게. 그래서 우리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전에 이제 그 6개월 전쯤인가 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을 할 때 이 케인즈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천재적인 경제학자다라는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경기가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을 생각해봐.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을 쓰고 싶어 이 돈을 사람들이 위축돼서 돈을 안 쓴단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인플레이션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신우가 설명해 보자.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요? 응? 인- 처음 듣는 인플레이 개념이야. 인플레는 인플 알잖아. 네, 인플레이션만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금리가 금리 말고 물가가 물가가 오르는 그렇지. 현상이죠. 자, 물건 값이 오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이 화폐 가치라는 거는 선생님이 10,000원짜리를 들고서 어제는 치킨 한 마리를 먹었다면 인플레이션,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 의해서 한 달 뒤에는 치킨 반 마리밖에 못 사, 이 10,000원짜리가. 그렇다면 똑같은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지. 액면가 10,000원은 지금 2분의 1의 가치로 떨어진 거지. 왜? 화폐 가치는 뭐야? 화폐 가치는 구매력이란 말이야, 구매력. 내가 1년 전에 10,000원을 가지고 라면 10개를 샀다면 지금 라면을 5개밖에 못 산다, 10,000원을 가지고 시장 갔더니. 그러면 뭐야? 화폐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졌고 반대로 뭐라고 해? 물건값, 물가가 2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이나. 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좋은 것 같아?
물가가 지속적으로 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 낮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낮아지면 좋을 것 같지, 그지? 네. 그래가지고 막 자동차도 그냥 선생님 새로 요즘 자동차 그 너무 좋은 거 많이 나가지고 살라고 했더니 그냥 자동차가 물건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막 100만 원이면 산대 좋은 자동차를. 뭐 이러면 좋겠지. 딸기 값도 요즘 한 팩에 한 만 원씩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딸기가 한 팩에 1,000원씩 하면 엄청 좋겠지. 네. 딸기 파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 돈을 못 벌겠죠. 자동차 파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까, 많을까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야, 디플레이션이 좋은 거 같아, 담이나?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떤 건 있냐면, 자, 디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간단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속상하잖아. 월급은 안 오르고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물가가 2배 올라면 상대적으로 내가 내 노동력의 대가인 월급이 2분의 1로 줄어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지. 그런데 봐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해봐. 오늘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오늘 자동차 값이 2천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다민아, 그러면 너는 오늘 자동차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야죠. 다민아, 네.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야. 아,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요? 자, 봐봐. 물가가 떨어지잖아? 다민아? 네. 근데 너 오늘은 2천만 원에 자동차를 살 수 있어. 네. 내일 모레 글피는 지금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지. 네. 그럼 오늘 자동차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요. 내일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요. 언제까지 안 사? 자동차 차값이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요 시점까지 이 최저점에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 아니냐. 그럼 그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나?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장이 문을 닫지. 네.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정담이는 실업자 되지. 네. 정담이 실업자 돼서 돈 못 벌면은 빵 못 사 먹지. 네. 그럼 빵 가게는 문을 닫지. 네. 그럼 빵 공장은 문을 닫지. 네. 그럼 빵 공장에서 일하는 선생님은 일자리를 잃지. 네. 이런 식으로 물가가 떨어져도 문제인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자동차 공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좋을까, 디플레이션이 좋을까? 인플레이션. 그렇지. 이게 너무나 가파른 인플레이션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아주 미세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내가 오늘 당장에 사는 것이 내일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겠지. 왜? 물가가 오르니까. 어차피 살 거면 오늘 사자 해서 소비를 오늘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경제가 막 돌아가가지고 공장이 살아나고 공장에선 사람들을 뽑고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빵 사 먹고 빵 사 먹으면 빵 공장은 다시 문을 열어서 또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월급 줄 거 아니야. 그럼 나 라면 먹을 때 라면 공장 돌아가겠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상식선에서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사기당해 니는 잘못하다가 그리고 선생님 우스갯소리 사기당한다고 하는 거고 이게 고등학교 그 수능 문제 형식의 이런 모의고사에 사회지문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50% 확률로 나와. 내가 모의고사를 딱 풀어야 돼. 그런데
사회 파트에 경제 아니면 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 파트 나오면 항상 이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다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나 어차피 소비를 지금 하는 것보다 미래에 하는 게 나 안 사. 공장 입장에서는 아, 나 지금 어차피 투자해봐야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런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고 경기 침체가 너무 가속화되면 그걸 공황이라고 하는데 세계 대공황이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아무도 돈을 갖고도 투자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뭐 노동도 안 하고 막 이런 완전히 얼어붙은 경제가 된 거야. 지금 우리 경제가 뭐 안 좋다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야. 그때 그럼 누가 돈을 쓸 거냐? 우리 경제의 삼주체라고 하는데 가게는 우리가 주로 소비를 하는 우리 그 보통 우리 집들 있잖아. 집들. 그다음에 기업. 기업은 주로 생산을 하는 뭐 꼭 대기업이 아니래도 회사 같은 거지. 우리 수민국어 학원도 사실은 기업에 해당하잖아. 생산. 너희들은 이제 소비자가 되겠지, 우리 학원에. 그다음에 정부가 있어. 시장을 구성하는 이 세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거든.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 그런데 지금 불경기가 돼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해. 야, 코로나 때 야, 누가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겠냐. 그러면 기업은 실업 어차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생산 그 사람들 뽑아봐야 사람들 월급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자른단 말이야. 그럼 기업도 투자를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미래가 불확실한데 누가 여기서 차 사고 집 사고 하겠냐.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빌리지도 않을 때 정부가 나가서서 밑에다 갖다 부라는 거예요, 좀. 대규모 경제 사업들을 뭐 미시시피강의 대형 뭐 후보댐 같은 댐을 건설한다든지 왜? 돈 누가 써라? 기업도 못 쓰고 가게도 못 쓸 때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냐? 계속해서 꼬라박을 거냐? 안 된다. 그러면 경기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한다고 하거든. 경기가 침체된 것을 띄운다. 공중 부양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누가 나서라? 정부가 나서라. 그러면서 한 주장이 바로 분수효과. 밑에다 갖다 보면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 빨리 갖다 보라. 심지어 케인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땅을 파고 거기다 달러를 파묻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삽 주고 가서 가져가라고만 해도 지금의 이 불경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겠어? 현금이 풀리고 현금이 너무 과도하게 풀리면 세상에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가지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화폐값은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럼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게 경기를 조정하는 것, 그걸 뭐야? 물가 안정이라고 하고 경기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데 어,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분수 효과를 노릴 때야. 트리클 다운 해야 돼. 아니면 아니야 낙수 효과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사업을 막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기업들한테 부지도 양보해주고 어 규제도 좀 풀어가지고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그 사람들도 고용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 전체가 좋아진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고 낙수 효과, 적하 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정치 세력은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야. 문재인 정부와 같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불경기에 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다들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돈을 못 쓰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가지고 다들 파산하기 직전이니까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나눠줘가지고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다시 경기를 좀 부양하자. 뭐 하자는 거야? 트리클 다운 하자는 거지. 반대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그러면 큰일 나.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돈을 갖다가 막 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막 흥청망청 쓰면 이 시장에 돈이 흔해져가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건 국가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줄 만큼의 국가 재정은 지금 없어. 우리가 트리클 다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줬거든.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 깎아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안에 돈도 안 모여 있는데 적자인데 그걸 또 나눠주면 더 적자가 심화돼서 국가 위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정부의 우파 정부의 자유주의 정부의 방식이라면 지난번 코로나 때 봤잖아. 재난지원금 주고 이뭐 파산하지 않게 막 경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의 트리클 업 정책이다, 분수 정책이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 다음 이런 얘기를 한 이 코스염 아저씨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의 천재입니다. 기회가 되면 어, 지난번에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한 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뭐 만화로 된 책도 있고 한데 너희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이면 긴 뭐 한 세 달 혹은 방학 뭐 두 달 아니면 뭐 방학할 때 열심히 읽어서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이 경제가 무엇인지, 경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 경제가 발전하는지 그런 것을 시대마다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일종의 경제학사, 일단 사는 역사겠지? 경제학의 역사에 관한 그 책인데 좀 어려운 개념을 되게 그나마 좀 쉽게 잘 설명한 책이라고 선생님 생각해. 네. 나는 뭐 같이 읽었는데 좀 어려웠지 지난번에.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데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모티프로 이 책에서 쓰여 있어. 그래서 이스털린 역설도 선생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 없나? 우리 시키지 않으면 또 안 하잖아. 재민아, 네, 그래. 재민이 이 책을 다 읽었는가? 아니요. 그럼 조금은 읽었는가? 못 읽었습니다. 아, 그래. 재민이 요즘 바쁜가? 죄송합니다. 그래, 이거 뭐 어차피 이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좀 읽어보자. 네, 전세희, 음, 마이크가 안 되나? 전세희? 전세희, 안 되네. 그래. 어, 이수근, 네, 이설리아 역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봅시다. 네, 네. 그러면 이시엔, 이시엔도 못 읽었잖아. 장서연, 예,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돈이 어느 정도까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데, 그게 넘어가면, 어, 행복이 증가하지 않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얘기야, 사실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국가들의 이 부유함의 정도하고 그 나라의 행복함의 정도를 분석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계열 그래프는 이렇게 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 있어.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거지. 우리나라도
진짜 1945년에는 뭐 해방 직후 그다음에 아니면 뭐 6.25 전쟁이 있었던 뭐 50년부터 53년 이 직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란 말이야. 이디오피아나 필리핀이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급상승해서 지금은 선진국까지 이르렀지. 엄청 부자 나라가 된 거지.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행복도가 같이 이렇게 증가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행복도가 같이 증가해. 그렇겠지. 왜? 내가 너무 절대적으로 춥고 의식주나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 경제력이 떨어져서. 춥고 배고프고 이런데 내 공부도 할 수 없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없고 한데 무슨 행복하기 하면 있겠냐.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먹고 자고 입고 안전을 보장받고 그래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늘어나면 행복이 같이 는단 말이야. 그런데 무한정 행복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처지고 심지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던 부와 행복의 행복이지. 행복의 관점이 이쪽에서는 상관관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는 행복을 증가시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우리 돈은 우리 그 사람의 행복과 그 나라의 행복하고는 무관하더라. 이게 바로 왜 이렇지?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잖아. 모순 속에 어떤 진리나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역설 혹은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지금 패러독스가 보이는 거잖아. 우리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지? 선생님도 좀 그렇기는 해. 선생님도 지금보다 내가 돈이 연봉이 한 두 배쯤 오르거나 그러면 야, 훨씬 행복해지겠다. 가족들도 잘 더 부양하고 내 친구들한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남들보다 부유해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부탄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최하위의 경제 국가가 행복도가 제1의 행복도를 갖고 있다든지 뭐 쿠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지라고 할 때 그게 이스털린의 역설이 발생해서 그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털린의 역설은 행복과 부가 초기에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상관관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글쎄요. 어, 누구한테 물어볼까? 박지윤? 네. 음, 지윤이는 이 책에서 잘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뭐야? 음, 문장이라고 보긴 잘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선생님이 사실은 저 1번 질문을 계속 하거든.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인상 깊었던 구절, 뭐든 좋으니까 하나씩은 다음 시간에도 누굴 질문하든지 책에서 잘 찾아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면 이 생각은 제 생각 좀 달라서 저는 이러이러한 반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네. 어, 그래.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정리해고는 사회적 죽음이다. 어, 이 문장이 사실은, 어,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제 뭐 불경기라든지 그러면 고용을 이제 해지하고, 이제 직원들 잘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파이어를 해야지, 해고를 시켜야지.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해고 당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물론 정리해고로 인해서 이 사회적 죽음이 비극적이게도 생물학적 죽음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뭐 생물학적 죽음은 아니고 정리해고 당한 사람이 마치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갑자기 버려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적 인격적 죽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당한 사람의 이제 상태가 사회적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너희들은 이제 학생들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 부분에 이렇게 뭐 자극을 받거나 인상 깊거나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내가 물론 이제 수민국어 학원은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제 법인이어서 누가 누구를 자르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내가 뭐 회사에서 잘렸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해고해야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나는 갑자기 우리 가족을 어떤 식으로 부양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헌신하고 구성원으로 팀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매일 출근하고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노동자라면, 난 굉장히 배신감과 소외감과 이런 것들을 느끼겠지. 음. 되게 막막할 것 같아. 그게 우리 그 선생님 20살 때 IMF 금융 위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 이때 국가가 이제 경쟁책을 좀 잘못 쓰고 해서 갚을 돈이 없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 혹은 빌- 이런 대출을 이렇게 끌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이 다 같이 붕괴하면서 연쇄적으로 대기업들이 다 망가지고 대기업 망가지니까 중소기업 망가지고 소기업 망가지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다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해, 뭐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런 몇 년을 그 살았지 선생님 20살 때. 물론 선생님도 그때 대학생이어서 아주 그냥 체감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은 되게 빨리 군대를 막 간 편이었어. 근데 다행히도 이제 선생님 부모님은 IMF 위기 때 크게 이제 영향받지 않으셔서 다행히 선생님은 학교 다 마치고 장교 생활을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원치 않게 나의 일단은 뭐 어떻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군대로 막 간 친구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이후에 뭐 쌍용차 해고 사태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 막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진짜 이 문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꼭 사회적으로 죽음 혹은 생물학적 죽음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를 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함께 책임을 좀 같이 좀 나눠 가질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당장에 실업자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뭐 실업급여라든지 같은 뭐 사회 보장을 통상 우리 복지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이 사회 안전망이 있다면 이 정리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어째 뭐 실업급여 좀 받으면서
새로운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더 내가 자기 개발도 좀 해가지고 배울 것도 재교육 받으려면 재교육도 받고 해서 내가 뭐 이참에 좀 직업을 바꿔보지 라든지 다른 회 또 취직하면 되지 그동안에 정부가 보험을 통해서 마치 그 사회보험처럼 나를 지켜주고 실업급여도 주고 직장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뭐 걱정 없어. 만약에 이런 사회라면 그 사회는 뭐 정리해고가 사회적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좀 했었어. 물론 이러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 세금을 어디다 걷어야 되냐 위에다 걷어야 되냐 아래에다 걷어야 되느냐 아까 마찬가지로 뭐 트리클 다운 트리클 업의 상태가 또 되겠지 뭐또 논쟁을 한참 하겠지 근데 정치인들이 직업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스탈린의 역설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 질문은 같이 좀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초기에는 행복이 늘어나다가 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하고 부하고 돈하고 상관이 없게 될까?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은채야, 은채는 다음 시간부터는 마이크를 잘 정비를 해서 참석을 합시다. 재민, 네. 음, 이스탈린의 역설은 사실 간단하잖아. 특정 구간 지나면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 네. 재민이는 이게 이제 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이게 진실이라고 치고 가정하고 만약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 역설의 원인이요? 음. 그러니까 재민이가 용돈을 어 2만 원에서 3만 원 받으면 행복해지고 4만 원에서 5만 원 받으면 행복해지고 10만 원 받으면 행복해지다가 용돈을 1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아도 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 왜 그럴까? 네. 음. 그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을 때는 음, 그 90만 원이라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그 같은 뭐라 해야 되지? 같은 자릿수에 조금 아, 물질적으로는 50만 원이 좀 큰 돈이긴 하지만 보이는 숫자는 그렇게 안 커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해서.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은 재민이의 얘기를 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 시간에 따라서 용돈이 이렇게 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이제 혹시 너희 미분은 그 고등학교 개념이구나. 이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행복하다가 기울기가 점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울기가 낮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좀 행복도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선생님이 이해했는데 재민이 얘기를 선생님 너무 어렵게 표현했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어, 단지 물질의 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물질이 많아지는 비율, 감격적인 비율, 극적인 비율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막 높게 오를 때는 막 짜릿하게 행복하다가 오르긴 해도 뭐 대충 조금씩 조금씩 오를 때는 아예 별로 뭐 안 행복한데 뭐 이렇게 재민이는 원인을 분석한 것 같은데 선생님 잘 네. 이해했나? 그지? 네.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아까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행복이 이 부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행복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되게 그 신박한 아이디어였지만 약간은 그 아닌 거는 같아. 음. 네. 정다민, 네. 다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너 용돈 늘어나면 행복하지. 네.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그러면 특정 구간 지나면 용돈 늘어도 안 행복하대. 이 말을 믿습니까? 이스털린의 이 생각을? 아니요. 그러면 일단 믿어봐봐. 믿고서 네. 그 이유가 왜 그럴지 생각해보자. 돈이 계속 많아지면 어, 어느 순간부터는 딱히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 딱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음, 그치?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안 들 때까지 많아봤으면 좋겠지, 다민아. 네. 선생님 동감입니다. 어, 이수옥은 네. 이수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역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음, 더 생각을 해보자, 수호야. 차민재군, 제 생각에는 음, 일단 기본 문제는 다 해결됐고, 어, 그래서 어, 글쎄 잘 생각이 나서. 어.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없나? 정신호, 네, 이스라엘의 역설의 원인 뭐라고 생각하냐? 스탈린의 요소의 원인, 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음, 이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무한하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한정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뤘는데도 돈이 많아지면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약간 좀 무료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신우 말은 어떤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됐어.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한정돼서 그 다른 행복들,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유대라든지 사회적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기타 등등 뭐 종교적 숭고함, 예술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뭐 건강함 이런 것들을 뭐든지 돈으로 다 살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 때까지 행복이 증가하다가 살 수 없는 구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구간의 행복이 될 때부터는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랬어. 부자라고 하루에 밥 5끼 먹냐고. 부자라고 하루에 밥 10끼 먹냐고. 부자라고 그러면 자동차를 동시에 2개를 타냐고. 그러니까 밥 3끼를 먹을 때까지는 행복의 양이 증가하다가 4끼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이 더 늘어나지는 않지. 우리 전에 경제를 배우면서 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피자 한 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 한 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이 늘어날 때마다 행복이 만족가가 이게 효용이지. 효용이 한 행복 같은 거니까 그냥 친다면 이렇게 하나 먹으면 1만큼 행복해도 한 단위가 더 늘어나면 2보다는 적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라는 것은 아까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좀 어렵지만 어, 결국에 행복의 기울기가 양이 늘어날 때마다 좀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피자 5쪽 먹으면 토할 것 같잖아. 고통이 늘어나지 오히려. 그리고 뭐 이래서 이스탈린의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하죠. 자,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음 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커리부터는 한 권의 책으로 2주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새로운 시즌의 첫 번째 책이어서 정말 재밌고 가볍고 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너희가 그 뭐 차민재 같은 귀중학교 학생들은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책을 학교에서 읽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초엽의 행성어 서점 역시도 SF 소설이야. 단편집이고 해서 짧은 단편들 한 10개 뭐 20, 열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 반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얇은 책에 정말 반절밖에 안 돼, 이거. 이거 일주일에 이것도 못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그 매너의 문제,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도 행성어 서점 정도는 많이 있고 혹시 도서관에 우리 친구들이 동시에 이 동네 살아 동시에 빌리기 어렵다면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은 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여서 좀 구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장가갈 때 들고 가. 그래서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나 이렇게 그래도 옛날 책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인정해줘 이렇게. 그래서 어 요만큼 다음 주는 김초엽의 행성어 사전이라는 SF 소설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단편을 즐겁게 읽으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서 요만큼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